자, 그러면은요 1번 주제입니다. 미향수호 북한이 지령 내렸다. 와, 정말 저는요 윤미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출근하는 걸 봐야 되나. 오늘 윤미향이가 요따만한 안경 쓰고요 이러면서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조국 흉내를 내서 나 여자 조국이야 이렇게 인증하는 것처럼 또 배낭을 메고 국회에 출근을 했대요. 기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, 정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기가 막힌 게 북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? 더 이상 이제 윤미향을 비난하지 말라. 그리고 윤미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. 와,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꼬라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첫 번째, 윤미향을 사수하라 이렇게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왜? 윤미향이 부부,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부니까. 김산석이 남매 간첩단, 그래서 형까지 살고 왔고요. 윤미향이 이거 어줍지 않은 NL에다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경기 동부연합의 남편이 물론 이석기하고 뭐 그렇게 절친이라면서요. 그래서 이제 꿍꿍이 똑같은 한 통속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석기도 빨갱이죠. 윤미향이 남편도 빨갱이죠. 윤미향이도 빨갱입니다. 부창부수. 그 다음에 윤미향이 남편 김삼석이의 여동생도 남매 간첩 사건의 빨갱이고 그 남편도 할 것 국가보안법 위반한 적이 있고요.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있어야지 이 대한민국의 빛을 받으면서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. 그리고 앞으로 윤미향이가 북한 관계에 대한 자료 다 볼 거 아닙니까? 아니 목숨을 걸고서 대한민국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국정원에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 태용호,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탈북자라서 국회의원이 된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던 그 종북들. 아니 남편이 간첩이고 형까지 살았고 그리고 윤미향이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친북적인 종북적인 활동을 하는데 왜 거기엔 입을 다물고 있어요? 윤미향이 같은 종북 토외, 진짜 종북 토외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완전히 변종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주 괴이한 변종 있죠. 즉 토외, 윤미향이 말로 일본을 내내 이용하고 또 일본하고 그 위안부 할머니를 계속 이용하면서 자자손손 먹고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지 아버지부터 시작했고 지 딸 아들까지. 진짜 이거는 종북 토외입니다. 근데 북한이 이렇게 훈수를 두고 이렇게 미향수호를 외친 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북한에도 윤미향이가 이 횡령한 훌친 돈이 분명히 들어갔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증거도 있어요. 정해연에서 이 도쿄에 있는, 그리고 이 일본 전국에 있는 이른바 조청년 학교에 말하자면 조청년 학생들의 무슨 SNS 뭐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. 아니 신주쿠에도 한인 학교가 있고 민단 학교가 있는데 왜 민단 학교에 기부를 안 하고 조청년 학교에 기부를 합니까? 이거 자체가 북한에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저는 하나의 실마리다 이렇게 봅니다. 거기다가 돈을 전달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? 예전에 DJ가 김일성이 준 돈을, 그 공작금을 이렇게 받았었어요. 그래서 DJ가 일본에 있던 이른바 조청년계 중에서 DJ가 대통령이 됐다니까 드디어 나도 한국 땅 밟아보네 막 이러면서 갔는데 딱 그 사람들을 한국에 불입, 즉 한국의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렸어요.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. 그러니까 윤미향의 돈은 조청년, 그리고 이번에 또 이 탈북자들, 유경식당의 탈북자들의 지배인인 그 허씨가 밝힌 대로 탈북한 사람들에게 도로 영광스러운 배신자가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돈 30만원에서 50만원 매월 주고 이러면서 다시 북한에 입국을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?
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 인명이를 수호해갖고 말하자면 숟가락 얹으면서 계속해서 윤미향이한테 정보도 빼먹고 윤미향을 이제는 북한의 공식 간첩 즉 국가 공인 간첩 남북 인증 간첩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. 게다가 문재인은 탁현민이를 문재인가 왜 불러 들여왔겠습니까? 지금 지상 최대의 남북쇼를 한번 해버려야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통일이 됐습니다 하고 한번 뻥을 쳐가지고 노벨 그 평화상도 받고 뭐 이게 문재인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탁현민을 이번에 데리고 온 게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남북관계 프로젝트를 어마무시하게 하려고 해서 데려왔다는 얘기가 지금 소설소설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제가 보기엔 여러분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. 즉 2000년에 DJ가 북한에 가서 김정인하고 부둥켜 앉으면서 그때 했던 말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.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.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다.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결과가 어땠습니까? DJ가 언더머니로 준 노벨상 받기 위해서 언더머니로 준 5천억 원을 모토로 해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지금 우리가 50기, 60기의 핵무기를 머리에 쥐고 있는 핵인질, 핵노예가 됐습니다. 그런 점에서 DJ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, 여러분. 근데 문재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 남한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갖다 바치면서 북한, 나의 북한 동지들 와서 땅 투기고 뭐 아파트 사고 뭐 주식시장 얼마든지 교란시켜주세요. 이러면서 북한 말하자면 남조선 그 경제자유법 얼마든지 경제 즉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? 김정은 한번 오겠죠. 그러면 또 쪼르르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지금이 2024년인가요? 막 이러면서 방명록에다가 쓰겠죠. 그걸 위해서 탁현민이가 오는 거죠. 뭐 시진핑 정도 이게 아닙니다. 자, 이제 얼만큼의 쇼에 우리가 개 돼지처럼 속아 넘어야 되는지 DJ를 통해서 보셨고 아주 이거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.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.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모르는 거는 민주당 떨거지들과 그 윤미향 종북 좌파들 그 다음에 문재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.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. 미양수호 북한 지령 내렸다. 이제 이거 접수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천에 들어갈 겁니다.